나도 트로이의 창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이제까지 말이 없던 소년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모두들은 깜짝 놀랐다. 그는 평소에도 말이 없고 부끄럼을 잘 타는 아주 귀엽게 생긴 11살 먹은 아이로 성은 까르타쇼프라고 했다. 그는 바로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꼴야는 어디까지나 도도하게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트로이의 창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전체 학생들에게 비밀로 되어 있었고 그 비밀은 스마라그도프의 역사책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꼴야 이외에는 아무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꼴야가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까르타쇼프는 다른 책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책을 살짝 덜쳐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마침 트로이의 창건자에 대해서 쓴 바로 그 대목이 눈에 띄었다. 이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었으나 그는 어쩐지 겸연쩍어져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포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라쇼트킨한테 면박이나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그것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벌써 아까부터 그 말이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 그럼 누가 세웠지? 하고 꼴야는 깔보듯이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러나 그는 까르타쇼프의 얼굴빛으로 그가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곧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 즉시 생각해내었다. 일동의 마음속에는 뭔가 어색한 것이 부자연스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트로이를 세운 건 튜서, 다나더서, 일리어서, 그리고 트로서야 하고 소녀는 단숨에 내뱉어 버렸다. 순간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무나 빨갰기 때문에 그를 보고 있기조차 민망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두 그를 뚫으지게 바라보았다. 거의 1분 동안이나 그렇게 응시하고 있던 일동의 시선이 이번에 일제히 꼴야에게로 옮겨졌다. 꼴야는 싸늘한 멸시의 표정을 짓고 여전히 이 대담한 소년을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체 어떤 의도에서 그걸 세웠지? 하고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시라든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냔 말이야. 그들이 거기 와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니? 와 하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잘못을 저지른 그 소년의 얼굴은 빨갛다 못해 새파래졌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꼴야는 한참 동안 그를 그대로 못 본 채 했다. 한 국가의 창설과 같은 역사상의 사건을 설명하려면 우선 그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 하고 그는 타이르듯이 엄격한 의조로 말했다. 하긴 난 그런 할머니들의 전설 따윈 중요시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난 세계사 자체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지 하고 그는 모두들을 향해 무관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뭐 세계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깜짝 놀란 듯이 대위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세계사 자체를요. 세계사란 다만 인간의 연속적인 바보 노름을 연구하는 학문에 불과합니다. 내가 존중하는 것은 수학과 자연과학뿐이지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꼴리아는 알료샤를 힐끗 보았다. 그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알료샤의 의견뿐이었다. 그러나 알료샤는 여전히 말없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기서 알료샤가 뭐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일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이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멸시를 뜻하는 것인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꼴리아는 그만 극도로 초조해지고 말았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다시 고전어를 시작했습니다만 그건 모두가 미친 짓에 지나지 않아요. 까라마조프씨, 당신은 이 점에서도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가요? 난 동의할 수 없는데. 알료샤는 희미하게 미소를 띄웠다. 고전의 연구란 만일 원하신다면 내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치안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 때문에 그런 걸 학과에 넣은 거예요. 꼴리아의 숨결은 다시 점차로 가빠지기 시작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넣은 건 그것이 따분하기 때문이며 재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부터 따분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더욱 더 따분하게 할 수 있을까? 전부터도 우둔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우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끝에 그들은 고전이라는 걸 착안해낸 거예요. 요컨대 이게 내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 의견을 절대 변치 않을 생각이에요. 꼴리아는 싹 자르듯이 말을 끊었다. 그의 두 뺨에 빨간 반점이 나타났다. 그건 사실이야 하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스무로프가 갑자기 확신에 찬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렇지만 꼴리아는 라틴어에서도 역시 1등이거든요. 하고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쳤다. 그래요. 아버지, 저런 소리를 하지만 저앤 라틴어라면 전교에서 제일 잘해요. 하고 일루샤가 맞장구를 쳤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꼴리아는 칭찬을 받아서 기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변명할 필요를 느꼈다. 그야 물론 나도 라틴어를 조금 열심히 공부하곤 있어. 요컨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야.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겠다고 어머니와 약속을 했으니까. 또한 난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한 일은 훌륭히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 마음속으론 고전 주인이 뭐니 하는 저열한 짓을 아주 경멸하고 있어. 까라마조프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것이 어째서 저열한 짓이지? 알료샤는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건 말입니다. 고전이란 고전은 모두가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으니만큼 새삼스럽게 라틴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단지 치안 확보의 수단으로서 사람의 재능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열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대체 누가 자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었나? 마침내 알료샤는 놀란빛을 띠며 이렇게 물었다. 첫째로, 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둘째로, 지금 내가 모든 고전은 다 번역되어 있다고 한 말은 골바스니코프 선생이 3학년 학생 전체에게 공공연히 한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제까지 잠자코만 있던 니노 치과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 이때 정말 홀라꼬바 부인의 소유인 승용마차가 대문 앞에 와 닿았다. 아침부터 고대하고 있던 대위는 허겁지겁 그를 맞으려 달려나갔다. 알료샤는 일료샤의 곁으로 다가가서 베개를 고쳐주기 시작했다. 니노치과는 안락의자에 앉은 채 근심스러운 눈으로 침대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년들은 황급히 인사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개 중에는 저녁에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는 아이도 있었다. 꼴리아는 뺄의 저본을 불렀다. 걔는 침대에서 얼른 뛰어내렸다. 난 가지 않을 테야. 꼴리아는 황급히 일루샤에게 소리쳤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가 돌아가면 다시 올게. 뺄의 저본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게. 그러나 의사는 이때 벌써 방 안에 들어서 있었다. 곰 가죽 외투를 걸치고 길다란 검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턱을 반들반들하게 면도한 그 모습은 자못 그럴싸해 보였다. 문턱을 넘어서자 그는 어리둥절해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마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됐던 모양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어디지? 그는 외투도 벗지 않고 묽게 가죽 차양이 달린 모자도 그대로 쓴 채 중얼거렸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방 안의 누추한 모습, 한쪽 구석 빨랫줄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빨래들, 이런 것들이 그를 몹시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대역 대위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 절했다. 여기입니다, 선생님. 바로 여기에요. 그는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모르며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여기입니다. 잘못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희 집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죠. 당신이 스네기로프요. 의사는 거만스럽게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스네기로프시란 바로 당신입니까? 네, 접니다. 이거 참. 의사는 다시 한번 끄림칙한 시선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나서 외투를 벗어 던졌다. 그의 목에 걸린 어마어마한 훈장이 모두의 눈에 띄었다. 대인은 외투가 방 안에 떨어지기 전에 냉큼 받아들었다. 의사는 모자를 벗었다. 환자는 어디 있죠? 그는 커다란 소리로 재촉하듯 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